애들아, 오늘 할미가 해줄 이야긴. 듣다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해질지도 몰라. 누군가의 결혼식 날, 정작 주인공이어야 할 신부는 뒷전이었고 온 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단다. 사연 보낸 친구는 32살.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인생 열심히 살아온 멀쩡한 아가씨였어.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났고 책임감도 강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았지. 그런 친구가 2년 넘게 연애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굉장히 배려심 있고 다정한 스타일이었대. 사소한 것도 잘 챙기고 회사 일에 지쳐있을 땐 커피 한 잔 생리통, 심할 땐 약국 가서 약도 사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 근데 단 하나, 그 사람의 엄마,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애비 시어머니가 문제였단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대. 앉자마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얼굴에 화장이 너무 진하네. 나도 어렸을 땐 예뻤지. 지금은 늙어서 그렇지.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하시는데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렇다고 첫 만남부터 티를 낼 수는 없잖니. 그래서 이 친구는 애서 웃고 애서 맞춰드렸지. 근데 그게 시작이었대. 그날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자꾸 사연자에게 연락을 했어. 이번 주말에 시장 같이 가자. 김장할 때 너도 배우면 좋잖아. 아들 옷이 좀 후줄근한데 며느리 되려면 센스도 좀 있어야지. 며느리도 아닌데 벌써 아들 스타일링까지 맡기시더래. 결혼 준비하면서는 더 노골적이었어. 예복 고르러 갔을 때는 이 친구가 입은 드레스를 보고 아유, 너무 파였네. 요즘 애들은 옷이 다 이런가? 어머머, 이건 너무 야하다. 내 친구들 다 놀라겠네. 하면서 시종일관 눈살을 찌푸리셨대. 드레스를 바꿔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불편했지만 이 친구는 꾹 참고 그래도 예의 지키려고 했었지. 예식장도 마찬가지였어. 원래는 사연자와 남자친구 둘이 맘에 들어서 도심에 있는 깔끔한 웨딩홀로 계약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아유, 그 예식장 너무 비싸고 불편해. 우리 지인 중에 예식장 하는 사람 있어. 거기로 옮기자. 우린 손님도 많고 지방에서도 오시는데 접근성도 생각해야지. 이미 계약금 넣었고 취소하면 위약금도 있었는데도 막무가내로. 며느리가 센스가 없네. 누가 저런 데서 결혼하래. 이러면서 막말까지 하셨대. 그때 애비 신랑이 뭐라 했냐고. 에이 엄마 그냥 우리 정한 대로 해요. 그러곤 끝이었어. 적극적으로 엄마를 말리진 않았지. 결국 예식장은 원래대로 했지만 사연자의 마음에는 이미 금이 간 상태였어. 그리고 결혼식 당일 친구는 드레스 입고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대. 친구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사진 찍고 웃고 떠들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등장하시더래. 그 순간부터 기운이 바뀌었대. 그날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주인공인 양 하객들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어. 아유, 먼 길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오늘 장가를 가네요. 며느리도 예쁘고 똑 부러져요. 제가 복이 많죠. 이러면서 하객마다 붙잡고 인사를 돌더니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도 직접 찍고 단체샷도 요구하셨대. 신부는 대기실에 그대로 있고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객 절반 이상이 시어머니 사진을 먼저 본 거야. 결혼식이 시작되고 입장 순서가 되자 신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 준비를 했고 애비 신랑은 단정하게 대기 중이었지.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하객석에 가만히 있질 않고 입장 직전까지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단다. 우리 며느리 어때요? 오늘 완전 신부 같죠? 라는 말에 옆에 있던 친구가 속으로 신부가 아니라 본인이 신부 같다는 건가? 하고 혀를 찼을 정도였대. 식이 시작되자 주례사 말씀 중에도 시어머니는 하객석에서 일어나 어머, 저 분도 오셨네. 이따 끝나고 꼭 인사드려야지. 속삭이며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셨고 신부는 그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 결혼식이 끝나고 본식 사진 촬영을 위해 신랑 신부, 양가 가족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됐는데 시어머니는 어떤 줄 알아? 아유, 이 각도는 얼굴이 안 예쁘게 나와. 잠깐만, 내가 중간으로 갈게. 하시면서 신부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끼어드셨대. 사진 작가가 몇 번이고 조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난 여기서 나와야지 하면서 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사진 속 시어머니는 신부보다 정중하게 찍혔다. 신부 친구들은 조용히 속닥였지. 얘, 너 결혼식 맞지? 왜 내 시어머니가 오늘 주인공 같아? 사연자는 속이 뒤집혔지만 하객들도 많고 어른 체면도 있으니 꾹 참고 또 참았대.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어.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케이크 커팅 시간이었어. 보통은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칼을 잡고 케이크를 자르잖아. 근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유 며느리가 칼을 처음 들어봐서 불안하다. 내가 같이 잡아줘야겠다. 하시면서 무대 위로 올라오신 거야.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정지된 듯한 충격이었대. 신랑도 당황해서 엄마 여기 말고 아래 계셔야지. 했지만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신부와 신랑 사이에 끼어들어 양쪽 손을 잡고 케이크를 자르셨단다. 신부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대. 하객들도 술렁거렸고 어떤 이모는 어머, 신부가 셋이야? 하고 농담하듯 말했지만 그건 분명 기분 나쁜 농담이었지. 그렇게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사연자. 결국 사진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폭발이 있었대. 본식 사진이 800장 넘게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시어머니 단독샷이었다는 거야. 신랑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에서도 신부보다 시어머니 사진이 더 많고 더 선명했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지. 사연자는 신랑에게 조용히 얘기했대. 당신은 결혼식이 우리 둘의 시작이라고 생각 안 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신랑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좀 튀는 스타일인 거 알면서 왜 그래? 그냥 신경 쓰지 마. 사진은 다시 찍자. 그 말을 듣고 사연자는 딱 끊겼대. 사진을 다시 찍는다고 이 기억이 사라지냐고. 결혼식은 단 한 번인데 그날의 감정, 그 순간의 상처는 되돌릴 수 없다고. 그리고 결국 며칠 후 사연자는 신랑에게 이혼을 요청했대. 결혼식 후 보름 만에 말이야. 처음엔 이혼이 웬 말이냐며 난리가 났지만 사연자는 말했대. 결혼식은 나의 인생 중 가장 소중한 날이어야 했어. 근데 그날 난 투명인간이었고 남의 쇼에 엑스트라로 서 있었던 기분이었어. 신랑은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사연자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지.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정리했고, 시어머니는 주변에 며느리 될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소문을 냈지만 사연자는 다 신경 끊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대. 그 후 몇 년이 흘렀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사람 보는 눈도 생겼다고 해. 얘들아, 할미가 이 사연을 보면서 가장 속상했던 건 말이야. 결혼식이라는 게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 진짜 중요한 날 아니냐. 근데 그런 날조차 누군가의 과시욕과 주목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 시어머니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이해해. 아들 장가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겠냐. 친척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니까 자기도 예쁘게 하고 싶고 기념 남기고 싶은 건 알지. 근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서 신부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는 순간 그건 폭력이 되는 거다. 자기만 돋보이겠다고 남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자기 무대로 만드는 사람은 결코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배려 없는 이기심이지. 사연 보낸 친구 참 잘했다. 그 상황에서도 예의 지키고 버티고 결국 자기 감정을 소중히 여긴 선택.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결정인지 몰라. 혹시 이걸 듣는 너희 중에도 나는 항상 뒤로 빠져야 하니까, 어른이니까 이해해야지 하면서 속으로만 삼키는 친구들이 있다면 할미가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 내 마음, 내 상처, 내 목소리도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내 자리를 함부로 뺏으려고 하면 때론 목소리도 내고 때론 멀어질 준비도 해야 해. 이 사연처럼 겉으론 결혼이지만 속은 엉망이면 그건 시작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얘들아,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잉.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이 할미 힘이 막 솟는다잉. 그리고 너희가 듣고 싶은 썰이나 직접 겪은 황당한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줘. 다음 화에서 소개해줄지도 몰라.